네, 법무부가 지난주 지휘부 인선에 이어서 현장 수사를 지휘할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아마도 올해 인사는 이렇게 검찰총장 없이 완결을 짓는 것 같습니다. 주요 요직에 이른바 윤석열 라인의 특수통 검사들을 배치해서 본격적인 사정 국면 돌입을 위해서 이제 대오를 갖췄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총장 없이 마무리된 한동훈 장관표, 윤석열 대통령표 검찰 인사 어떻게 읽어야 할지 전 부산 고검장이시죠, 양부남 고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검찰 출신 중에서는 제일 고위직이신 분이 저희 스튜디오에 오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예. 예. 우리 양 고검장님 담당했던 대표적인 수사가 특수부에서 예, 저는 특수수사도 하고 네네. 강력수사도 했습니다. 네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제가 평검사 시절에 네. 서울지검 근무할 때 기억나시지 모르지만 94년도에 지존파라는 사건이 네, 있었습니다. 네, 네. 대기업이 집단적으로 네, 살해했던 그랬죠. 그 사건을 제가 그 수사팀에 들어가서 네. 수사했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2003년 4년에 네. 16대 대선 자금 수사, 네. 속칭 찻대기 정당 수사라고 하죠. 아, 예. 그때 이해창 후보 예, 찻대기 사건. 많은 정치인들이 조사받았습니다. 네. 대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우리 정치권의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을 줬던 네. 관행을 네. 끊었던 수사였습니다. 네. 예. 네. 그 굉장히 굵직한 수사를 해오셨고, 뭐 이렇게 특수수사, 강력수사 하시다가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뭐 예. 근무연이라든지 인연도 있으셨을 것 예, 같아요.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네. 대선 자금 수사할 때 우리 그 당시 대검 중앙수사 수사를 했는데 네. 윤석열 현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그때 우리가 파견받아 가지고 같은 팀이 돼서 네네. 이런 기억이 있고, 특히 한 장관은 제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시절에 네. 제 밑에 차장으로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보다 사법 연수원으로는 일기 한기수 선배시죠. 예. 양고 검장님께서. 자, 누구보다도 그 검찰에 대한 깊은 애정도 가지고 계시고 또 검찰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번 인사,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어제 712명 인사까지 해서 그냥 인사가 다 끝났습니다. 예. 일단 이런 인사단에, 검찰총장 공석인 상태에서의 인사단에,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검찰청법에 보면은 검찰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서 하도록 법문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또한 역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예. 검찰총장이 골색인 경우에는 네. 반드시 총장을 임명한 후에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예. 법무에도 그렇게 돼 있고 네. 관례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같은 인사는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거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장 시절에 주장했던 말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예. 총장 시절에 그 추미애 장관이랑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크게 그렇죠. 예. 갈등을 빚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와라 가라 뭐 중간 제3지대에서 그렇죠. 만나자. 예. 이러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라고 하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 어쨌든 근데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대검 차장인 이원석 차장이 직무 대행을 하고 있어서 예. 그분 의견을 들었다 충분히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형식상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형식상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형식상 주장할 수 있지만은 네. 과연 예. 그렇게 차장의 의견을 들어서 할 만큼 네. 총장을 배제 의견을 듣지 않고 할 만큼 그럼 우리가 특수 상황인지 지금이. 지금 그런 상황인지 네. 이거 마저 떨어져야 되겠죠. 네. 그 논리대로 한다면은 네. 대검 차장 다음에 아마 대검 직제에 보면은 네. 차장이 골석이기 때는 누가 그 권한을 행사한다는 게 있을까? 아마 저게 기조부장 정도 될 텐데. 예. 그럼 기조부장 의견돼서 인사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따지면 계속 내려와서. 계속 아래로 내려와서.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형식상. 그러한 이유와 네. 변명이 네. 그 상황에 맞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 아니라고 아니다. 저는 생각이 예, 듭니다. 아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그럼 검찰총장 인사가 지연되고 있느냐. 아직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더라고요. 예. 추천위원회가 구성돼도 한 2달은 걸리던데 이전에 예. 보면 그 한간에는 이미 한동훈 장관이 다 인사까지 다 하고 네. 이랬는데 지금 뭐 식물총장, 바지총장 될 게 뻔한데 내가 왜 가냐 손사래를 쳤다 해서 물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서초동이나 이런 주변에서.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간에 그런 소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가면 뭐하냐. 네. 식물총장인데 네. 또한 지금 우리 장관이 네. 한동훈 장관요. 소통령이라는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게 힘이 센 장관 밑에서 네. 현재 인사권도 다 행사해버렸어요. 네. 어제까지 해서. 네. 그런데 총장한테 뭔 영이 쓰겠습니까? 영이 안 선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총장을 가려고 할 사람이 있을까 저는 의문이네요. 예. 사실 우리 양검 부검장님도 총장 후보로 오르고 내렸었는데 작년에 작년에 물망에 하마평에 오르셨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하라고 해도 안 한다 누군가? 그렇죠. 누가 하겠습니까? 아니, 검찰총장에 있어서 인사권의 핵심적 권한입니다. 인사. 예. 이미 인사권을 행사를 못하게 된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 인사권이 없는 총장이 식물총장이죠. 오히려. 예. 그렇게 물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총장은 식물일 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한 장관이 능력에 맞게 예. 인사를 잘하고 네. 그러겠다는 말씀을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장관이라고 우리 얘기하시다. 장관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 분명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2년 전에 네네. 추미애 장관하고 이런 갈등을 빚으면서 네, 그랬죠. 왜 나를 바지저고리 식물총장을 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그런데 현재 상황이 그때 상황과 비슷해요. 네. 총장이 제청을 받자고 인상 상황에 대해서. 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대놓고 장관 5항이는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잘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좀 씁쓸합니다. 그런 상황이. 네. 자, 인사 절차가 총장 없이 인사하는 건 이거는 총장 없이 인사를 할 만한 그러한 비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제 생각 판단 그렇습니다. 말씀 주셨고요. 내가 후보라도 안 한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 자, 그러면 인사가 진행됐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 차례 인사에 대해서 이거는 뭐 윤석열 사단의 전면 배치 아니냐. 그리고 그것은 소위 사정정국을 가기 위한 포석 놓기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사단의 전면 배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윤석열 사단 중에서 특수통, 네. 소위 특수통이라는 윤석열 사단의 전면 배치,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주요 보직자의 좌천. 뭐 크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법무연수원은 그 연구원을 원래 3명인데 5명을 더 늘려가지고 늘렸다 그죠. 다 그쪽으로 보내버렸어요. 예. 소위 문재인 정부 인사에. 근데 한동훈 장관은 공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인사의 원칙이 공정을 강조했어요. 그럼 이 공정이라고 하는 잣대로 이게 설명이 되나? 이 보통 네. 공정한 인사는 능력에 맞는 인사를 하면은 네네. 공정한 인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네. 진정한 공정은 네. 균형이라는 또 다른 기준이 갖춰져야지만이 네. 저는 진정한 공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같은 능력이라면은 네. 어떤 특정 그룹에서만 인사를 발탁할 게 아니고 네네. 차지할 게 아니고 네. 여러 그룹에서 네. 골고루 네. 인재를 발탁하는 게 균형 인사입니다. 네. 이 정의는 네. 행해져야 뿐만 아니라 행해지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What it looks 네. 한동훈 장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영어를 잘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공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인사가 정말로 능력에 따라서 좌천도 하고 발탁도 했다 치더라도 균형성이 갖춰졌나. 저는 그 점에 있어서 그렇게 보기 어렵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 그 공정한 인사로 보기 어렵다. 네.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그 윤석열 공정한 인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인사를 좀
딱 집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다 후배들인데 누구 찍어가지고 그 발언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신가요? 그렇죠. 다 후배들이라서. 우리 신 변호사님 잘 판단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을 들어서 얘기하는 건 제가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 검찰 조직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저도 그렇고 뭐 저는 뭐 다른 일반 국민들보다는 조금 더 뭐 법조계에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자 무슨 특수통, 공안통, 형사통 야 그런 거 없다 한동훈 장관은 검찰이 2,000명밖에 안 돼서 무슨 통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도 무협지식으로 검찰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분명 언론에는 무슨 통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한 장관의 말씀처럼 우리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무슨 통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그런 용어가 쓰인 것은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만드는 배경은 검사는 특정한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보직을 맡게 되면은 다른 청에 가도 그런 유사 보직을 자연스럽게 맡게 돼요. 또 그러한 유사의 보직이 있는 사람끼리 자연적으로 이게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적으로 무슨 통으로 이제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보통 특수통, 공안통, 형사통 뭐 이렇게들 부르던데 대략 뭐 이 정도입니까? 뭐 또 더 있습니까? 무슨 통 뭐 더 있습니까? 대략 그 정도죠. 특수통. 우리 양 고검장님도 특수통 이렇게 통했던. 뭐 저도 뭐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2,000명 검사들이 전부 그런 뭐 통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과 직접 대면하는 부서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이 서운케 하지 않겠다. 이들이 좀 인사나 인사 승진 이런 쪽에서 소외됐던 면이 있다. 사실로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그래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인사 원칙은 이번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봐도 형사부나 공판부가 크게 발탁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저 그런 것 같습니다. 그저 그렇다. 이걸 또 누구를 들어서 얘기하면 또 말씀하시기가. 네. 자, 그 다음에 검찰 내에서 직접 수사 맡는 핵심 부서, 말하자면 인지수사나 직접수사 부서를 문재인 정부 시절은 좀 축소한다라는 게 기조였죠.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 3개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2개 부서로 축소했다가 3개로 늘리고 오히려 인지수사부서를 확대하는 기조가 바뀐 거죠 지금.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는 인사의 기조, 인지부서를 축소할 거냐 또는 뭐 확대할 거냐. 이 어느 쪽이 지금 검찰한테 필요한 일일까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부패 수사가 늘어난 거 이런 것은 뭔가 저는 반부패 수사가 늘어나고 줄어든 것에 어떤 가치 판단하고 한 입장은 아니고 그러나 이 반부패 수사가 늘어난 것은 뭔가 세게 뭔가를 하겠다. 수사를 하려는 의지 표현이 아닌가. 왜 지금 늘어났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특히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지휘해온 성상환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합류를 했고 또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 맡았던 이창수 검사는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성남지청장으로 발령이 됐단 말이죠. 이거는 뭔가 언론에서는 사정정국으로 가기 위한 대오가 지금 정비가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물론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지가 있고 특히 이 중앙지검 같은 반부패 수사를 3개로 늘렸지 않습니까? 2개에서 3개로 늘렸습니다. 늘렸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있던 특수통 검사들이 이제 좀 배치가 됐고 그렇죠. 특히 산업부 리스트 사건은 3년간 그냥 뒀어요. 캐비넷 사건처럼. 대선이 끝나자마자 꺼내가지고 수사한 걸로 알고 있고 알고 있는데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또 어떤 수사부서의 주의 부조로 가고 이것은 사정 신호탄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재명 의원과 관련해서 성남 FC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수사를 한번 세게 해보자.
네. 이런 취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 뭐 저쪽 그 국민의힘 쪽에서 한 패널은 뭐 지청장이 수사에 관여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니죠. 예. 지청에서 한 수사는 모든 지청장이 관할 당연히 지휘를 하죠. 당연히 지청장의 수사 지휘를 하지만 뭐한테 지청장 합니까?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거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의혹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돼서 공수처에서 기소해서 지금 엊그제 변론 준비기 진행이 됐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그 윤석열 당시 총장의 눈과 귀로 톡 됐는데 이분이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됐어요. 근데 이제 또 평가가 달라요.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수평 이동이긴 하지만 검사장 승진의 요직이라서 사실상 영전이다. 아니다. 고검 송무부장은 뭐 영전이라고 보기는 그렇다. 그냥 단순 수평 이동이다. 오히려 불이익을 문재인 정부 때 받았다가 이렇게 간 거다. 각각 평가가 다른데 서울 고검 송무부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네. 서울 고검 송무부장을 거치고 검사에서 승진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나쁘지 않는 자리입니다. 나쁘지 않은 자리다. 네. 승진이 완전히 보장된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 제가 인사 파트에 근무를 안 해봐서 네.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데 네네. 고검에 그냥 보직 없는 검사보다는 훨씬 좋은 보직이죠. 좋은 보직이다. 예. 무슨 일을 하는 자리입니까? 송무부장이. 고검 국가행정. 국가행정. 국가소송. 네. 그다음에 행정소송을 전체 지휘를 하죠.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서다. 알겠습니다. 또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손 검사와 같이 일하면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냈다는 고발장을 직접 작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받기도 했고 또 소위 판사 사찰 물건을 내가 직접 작성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 실명 판결문 이런 것도 고발 사주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됐던 제보자 X의 실명 판결문 이런 것도 검색해서 출력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았던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성아무개 검사도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예. 형사 7부장은 중요한 자리입니까? 중앙지검? 중앙지검은 예. 주요한 자리냐 아니냐를 떠나서 네. 검사들이 중앙지검 부장을 가는 게 검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거의 필수 코스입니다. 잘 간 겁니다. 중앙지검 부장 간 건. 잘 간 거군요. 무척. 자, 또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것이요. 추미애 전 장관 때 폐지됐던 대검 선임연구관이 다 부활을 했습니다. 반부패 강력부와 공공수사부, 형사부 등의 대검 선임연구관을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티오보다 지금 인지부서가 훨씬 더 검사 티오를 많이 가지고 운용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선임연구관이라는 것은 네네. 부정적 측면으로 보면은 네. 일선의 수사를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가 있죠. 네.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사가 네. 선임연구관의 검토를 통해서 네. 지휘가 되고 이게 총장한테 보고됩니다. 네. 부정적 측면, 잘못 활용된다면은 그러나 이것은 긍정적 순기능도 있습니다. 네. 검찰의 업무라는 것이 균일해야 되고 어떤 형평성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청마다 들쑥날쑥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이 총장을 대신해서 대검에서 수사 업무를 균일하게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순기능도 있습니다. 꼭 이걸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 그러면은 순기능과 역기능, 즉 직접 수사에 대검이 직접 현장 수사에 관여하는 역기능으로 발휘할 거냐, 발현될 거냐, 아니면은 순기능을 발휘해서 좀 균일하게 형사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거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한 여론조사 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에 몸담았던 분으로서 이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그래서 참 공정하고 좋다라는 말보다는 검찰들끼리 다 해먹네? 뭐 이런 좀 약간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 제가 검찰 출신으로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 뭐 후배나 동료 선배들이 주요 보직 하는 거 썩 기분 나쁘지 않은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렇죠. 후배들이나 그러나 이것을 전체적인 국가적 관점에 봤을 때 과연 바람직한가? 인사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인재 등용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본인 입장에서는 자아 실현의 기회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균형 인사가 필요해요. 네, 네. 어느 한 그룹 독식을 한다면은 네. 자신의 기회를 잃어버린 공직자들이 네. 열심히 일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국가적 손실이에요. 네. 또한 과연 검찰 조직에서도 네. 이러한 현상이 도움이 되겠는가? 네, 네. 대통령 원념이 끝납니다. 네. 그러나 검찰 조직은 나라가 있는 한 영원히 국가와 함께해야 될 조직인데 그렇죠. 검찰의 이런 주요 보직 독점이 네. 국민과 네. 주요 기회를 상실한 네. 검찰이 감으로서 기회를 상실한 주요 공직자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남길 것인가? 네. 저는 이게 좀 걱정스러워요. 네. 개인적으로 참 뿌듯한 일일 수 있겠으나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양부남 전 부산 고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전 인용했던 여론조사는요. 쿠키뉴스가 데이터 리서치에 의뢰해서 6월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던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